반갑습니다, 여러분. 짜영입니다. 자, 오늘 어제 나왔던 경제 데이터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고용 지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충격적인 그런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측가가 17만 건이었는데 무려 33만 6천 건이 나오면서 거의 2배 이상의 일자리가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지금 어제 증시가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시간당 임금이 소폭적으로라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CPI 분석을 드릴 때도 이 시간당 임금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임금에 대한 지표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그래도 서비스 물가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둔화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임금마저 상승을 보였다면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는 증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3.7%에서 이 3.8%로 0.1% 어느 정도 실업률이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언제 올릴 건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이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단행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의 체력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만큼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연준이 12월보다는 11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증시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 또는 이 충격을 미리 선반영해서 상승적인 구간들을 만들면서 가져갈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설 이것만은 좀 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반등적인 구간이 나오면서 19.47 거의 6%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19.5달러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속설 같은 경우는 스퀴즈적인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이 쇼포지션 저항대가 19달러에 몰려 있었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다 보니까 이 구간 내에 쇼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트레이더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매수적인 구간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속슬이 좀 더 반등적인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속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음 주 시장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속슬이 19.5달러 구간에서 20달러가 이 저항대, 쇼포지션 매물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강도 세기를 보면은 19.5달러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20달러 구간이 아직은 좀 강한 그런 구간입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는 뜻이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증시를 압박해왔던 채권 시장이 하루 정도 휴장을 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어찌 되었건 간에 다음 주 반등이 나오더라도 20달러 구간쯤 가게 되면은 차익성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다시 하방 쪽으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내려오면서 또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탈적인 부분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 초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순환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이후에 이 AI 관련으로 호재성 부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잖아요. 자, 이 구간 내에서도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절대 30달러까지 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동안 하락을 하면서 저는 매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9월 시장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락에 대한 경고를 드렸고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속슬 매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충분히 하방 쪽으로 내려왔다가 이 과매도 구간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저점에 대한 매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용 지표 발표 이후 매수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아직 속설이 안정화된 추세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전환선이 19.4달러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환선이 19.4달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상승적인 추세를 만들려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 기준선입니다.
자, 추세 기준선이 지금 20.7달러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선이 20.7달러를 돌파해 줘야만이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설이 이 기준선을 돌파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죠? 19.5달러에서 20달러 구간이 나름대로 저항대가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죠. 특히 20달러 구간대가 이 쇼포지션 매물대가 많이 있는 구간이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선을 돌파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어렵겠죠. 험난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이 구간을 뚫어주고 움직여줘야만이 이 추세 전환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속설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구간, 우리 6달러 구간에서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현재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세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이 매수적인 부분들을 지금 가져갔던 건데요. 지금 주봉상을 보더라도 만에 하나 이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했던 지금 16달러 초반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확률상으로 제가 16.3달러 그리고 16.5달러 구간 좀 오게 되면은 이 반등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 구간 내에서 한 번 더 추세를 가다듬고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뚫려서 밑에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주봉상 흐름에서 지켜봐야 될 구간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만 이야기 드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도 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파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의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지금은 주봉상으로 이 상승 파동을 그려왔던 힘이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이 끝자락에서 이 상승 파동을 다시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줘야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파동이 하방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 16달러 선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단기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19.5달러에서 20달러 구간, 그리고 특히 19.5달러 구간보다는 20달러 구간이 이 저항의 강도 세기가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다음 주 시장부터 우리가 이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파동의 힘이 하방 쪽으로 빠지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쪼록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간략하게 속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보면서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